두류공원 야구장이 시민광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는 30일 치맥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잔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학교는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윤재욱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에 동참해 21대 임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잔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학교는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각급 학교는 총 431곳.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 나온 급식 잔반, 즉 음식물 쓰레기 규모는 지난해만 930만 킬로그램이 넘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2만 1,600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514만여 킬로그램에 비해 8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학생 수는 2년 전에 비해 10,000명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학교는 매우 저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곳은 초등학교 9곳, 중학교 8곳 등 모두 35곳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은 8.1%로 전국 설치율 1위인 전남 23.5%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감량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감량을 설치되는 감량기 또한 이런 2차적으로 환경 오염이 안 돼야 되는데, 이 파쇄해서 다시 하수 관거로 보낸다든가,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고, 어떤 우리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이런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감량 대책도 아예 지금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희망학교가 증가할 경우 감량기 운영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이어 남부 내륙 경제권 발전을 주도할 달빛 내륙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습니다. 윤재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해 21대 임기 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대구 달서울 국회의원이 22일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무소속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당초 목표인 2030년 완공하려면 무엇보다 특별법 조기 통과가 중요한데,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수가 이미 의결 정적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21대 임기 중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골 광주를 잇는 총 길이 198.8km의 고속철도로 영호남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 군, 구를 경유하며 총 사업비는 4조 5,158억 원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기대 효과는 생산 유발 7조 2,965억 원, 고용 유발 효과 38,676명, 부가가치 유발 2조 2,834억 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철도역에 경유하는 지역 1,700만 명의 주민들이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각종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 남북권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으로 이어진 구조를 동서로 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동안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타당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른 재정 지원, 민간 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은 국회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대구시는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1981년에 조성된 두류야구장 일대가 시민광장으로 조성됐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다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류공원 야구장에 넓은 잔디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색빛의 상막했던 스탠드는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화단으로 조성됐습니다. 야구장은 시민광장 조성과 함께 흙먼지 풀풀 날리던 예전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잔디를 아까 밟아봤는데 되게 폭신폭신해서 확실히 날씨가 조금 덜 더워지거나 하면은 피크닉 나와서 즐기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잔디광장 북쪽에는 3층 높이의 원형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반정글 전망대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1층은 실내 정원, 2층과 3층은 원형 전망대로 꾸며졌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치맥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장,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헬스존은 새로워진 두류공원 시민광장이 힐링 복합 문화 공간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저 밀양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와갖고 보니까 쉬다가 또 좀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이래 하니까 풀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잔디광장과 전망대 사이에는 대구의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바닥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대구시는 이 바닥분수가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옛 두류야구장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연못은 실개천으로 재활용했고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민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교와 목재 데크 경사로가 조성됐습니다.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단소 목욕해가지고 뒷정리하고 청소 이런 것도 나왔어요. 전까지는 저희가 헬스 좀 가설 헬스 좀 일부 쳐져 있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 조성된 두류공원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함께 대구시의 굵직굵직한 행사와 축제의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두류공원 야구장은 조성된 지 42년 만에 시민들의 광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 광장은 오는 30일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대구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름철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게 바로 높은 수온이죠. 태풍 카눈 이후 경북 동해 연안에는 보름째 고수온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강도다리를 중심으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구룡포읍의 한 양식장입니다. 강도다리와 광어 등 양식어류 30만 마리를 키우는데 계속되는 고수온의 여파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하면서 수조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이곳 양식장의 현재 수온은 28도에 육박합니다. 태풍 이후 급격히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곳 양식장에서만 2톤 분량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어민들은 추가 폐사를 막기 위해 순환 펌프와 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고 사료 급여마저 수일째 중단한 상황입니다. 사료를 먹으면 애들이 소화시키려고 산소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세게 돌리더라도 용존 산소 양이 없어갖고 폐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온이 28도에 달하면서 경북 동해 연안에는 지난 7일부터 보름째 고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21일 오전까지 포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총 21만여 마리로 피해액만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고수온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등은 순환 펌프 등 장비를 배치하고 어민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액화산소라든지 순환펌프 같은 금액을 2억 7,500만 원의 금액을 지금 사전에 지금 다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저희들 보험 가입 어가에 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당분간 고수온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집단 폐사로 인한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돼지과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인데요.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입니다. 봉화군은 양돈 농가의 ASF 감염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드론이 양돈 농가 위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사람 손이 닿기 힘든 돈사 지붕과 울타리 위 등 농장 내에서 지정된 구역을 날며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를 막기 위한 방역 작업에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1건의 야생 멧돼지 ASF 확진이 발생한 봉화군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 방역에 나선 겁니다. 양돈 농가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소독 작업을 크게 반깁니다. 아무래도 공중에서 살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농장 구석구석 앉아 있는 부분까지 다 소독을 하게 돼서 저희 돼지를 키우는 양동주로서 좀 소독에 대한 안심이 좀 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 운영팀의 지원으로 펼쳐지는 봉화군의 ASF 항공방역은 이달 말까지 관내 총 13곳의 양돈 농가에서 진행됩니다. 총 25곳의 양돈 농가에서 4만 5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봉화군은 앞으로 모든 돈사의 항공방역을 주기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드론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하는 드론 방역을 농가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또 호응이 좋고 해서 군 자체 예산으로 전량 방역비를 지원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드론 방역은 차량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입체적인 소독을 펼칠 수 있어 ASF 외에도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곳 장미공원은 성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휴식처인데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용객 사이에서는 공원이 다소 좁은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5m 도로를 사이에 둔 정자공원과 합치자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많은데 좁으니까 불편해요. 저기는 그 하나만 따로 있으니까 뭐 사람들도 잘 안 가고 별로 안 좋아해. 그래 합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곡 장미공원은 장미를 주제로 한 대구의 하나뿐인 테마공원입니다. 2016년 이곡 분수공원에서 지금의 테마로 바뀌면서 멀리서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공원을 자주 찾는 주변 사람들은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원이 좁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옆 정자공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장미원에 오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다 오시는데 그 중에서 노인들이 많이 오셔. 그 노인들이 이제 좀 다니기 좋더라고. 그 이제 차 교통에 지장 없이 우리가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공원 이용객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두 공원을 인도교로 연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곡 장미공원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제곱미터 정도가 장미원이고 분수대와 화장실, 운동기구와 같은 부대시설이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공원이 기능적으로 합칠 수 있다면 이곡 장미공원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정자공원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자공원은 공원으로서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서 자리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 발길이 잘 가지 않고 아주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그 정자공원을 제2 장미공원으로 개발하여 두 공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공간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원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그보다 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평지인 이곡장미공원과 달리 야트막한 산지로 돼 있는 정자공원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인도교 설치가 쉽지 않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공원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침체된 동성로를 살리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문화, 관광과 상권 등 4개 분과로 이뤄져 있으며 총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동성로를 살리기 위한 기본 방향 수립과 제도 개선 사항 발굴, 그리고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벼베기가 지난 19일 달성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지난 4월 16일 모내기한 조생종 품종으로 쌀알이 맑고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다사읍에서만 16헥타르에서 100톤 정도의 쌀이 수확될 전망입니다. 수확한 벼는 햅쌀로 출시되는데 10kg 한 포대 기준 42,000원에 판매됩니다. 올 상반기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올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444명을 검거해 이 중 8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은 73.9%, 구속 인원은 3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0명, 34.4%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년 전보다 7배 증가했는데 다이어트약 구매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지난 6월 정례회 기간에 의장과 부의장 보궐선거를 두고 민주당 측이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의장 직무가 2번이나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종로구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면서 매매 가격도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수원시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를 찾아야 했던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특수 목적고인 외고에서 자유형 사립학교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공자연, 의학계열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오는 2025년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두류공원 야구장이 42년 만에 시민광장으로 재탄생합니다. 오는 30일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개방되는데요.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 갖춘 만큼 가족, 친구와 함께 색다른 시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